안녕하세요. 브라질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이제 손정수입니다.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한식당을 또 만들어서 그때 전념하다 보니까 제 구독자 수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제가 활동을 좀 많이 줄이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조금씩 좀 시간 좀 내어 좀 하려고 합니다. 왜 그러느냐? 드디어 1년 정도 되니까 직원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공부도 하고 또 교육도 좀 시키고 또 하면서 이게 조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한숨 좀 쉬면서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.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올해부터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무엇인가 뭐 새롭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많이 좀 안타깝게 좀뭐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좀 계속해서 또 여러 사항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. 일단 요즘에 브라질에서도 이제 크게 변하고 있는 사항이 뭐 가장 민첩한 뭐 경제 상황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런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. 한국도 갑자기 많이 덥고 많이 추워진 것 같이 이것도 많은 가뭄도 있고 또 가뭄도 올해는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남부부터 시작해서 중부에 또 어마어마한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비가 내리면 좋지 않냐? 이게 뭐든지 적절해야 되는데 적절치 않다 보니까 지금 브라질에서 이제 두 가지 생필품이 크게 이제 올랐는데 하나는 소고기입니다.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 목축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일부 가뭄이 많이 불어서 비가 안 와서 소를 키우기 어려졌고요. 또 일부는 비가 많이 와서 또 그게 없어져서 또 소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 등 지금 고기값이 엄청 올랐습니다. 제가 피부로 느끼기 작년과 올해 사이에 막 40%, 50%, 60%는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건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저런 여파가 있지 않나.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요 브라질 경제가 요동칩니다. 모든 것이 다 고기와 연결되어 있고 뭐 삼시세끼는 아니더라도 계속 고기를 먹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경제가 지금 많이 오르는 것이고요. 또 다른 것은 이제 커피값입니다. 커피는 또 재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가뭄과 또 이런 뭐 비도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또 뭐 갑자기 겨울에는 서리가 내리면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그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아서 수확량이 확 줄었습니다. 커피요? 그것도 삼시세끼 먹죠. 근데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경제가 엄청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지금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. 뭐 어느 나라는 다 똑같죠. 미국에서 시작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돈도 많이 뭐 미국으로 몰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뭐 이건 또 제가 또 뭐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뭐 룰라 보유국이라고 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. 룰라 팀이 들어왔을 때 제가 왜 이렇게 비아냥이라고 하냐면은 좋다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는 게 우리나라는 룰라가 없어서 저러지만 브라질은 룰라가 있으니까 잘할 거다 하는데 제가 뭐 어느 곳은 뭐 정치는 뭐 따로 예외로 둔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은퇴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왜냐면은 첫 번째 그 당시엔 내가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돼?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축구 선수나 권투 선수나 아니면 무슨 뭐 예술가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각광을 받을 땐 자기의 여러 가지 기술도 있지만 운도 따라줍니다. 상대방의 경제 상대가 없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잘났다고 해서 두 번째 들어왔을 때도 그때 생각하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. 왜 상대방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술과 전략이 안 먹히는 거가 많은 것과 같이 은퇴했다가 돌아오면 예전과 같은 영광을 얻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. 또 두 번째는 오버를 하게 됩니다. 예전보다 더 크게 더 많게 더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이 헛발질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.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복을 하게 됩니다. 내가 이거 권력을 잠깐 내려놨을 때 나한테 해코지하는 놈들 나 가만 안 둬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엇갈리고 괜히 사람들도 겁을 먹고 이렇게 이래저래 하면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브라질 상황이 그런 겁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자칭 뭐 극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봐 저거 좌파들 뭐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브라질이 현재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도 뭐 지금 요번에 또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뭐 보복 뭐 전쟁을 한다 뭐 이런 거 같은 것처럼 이게 좌우 이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든지 은퇴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게 특히 권력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또한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경제 상황이
예전과 같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브라질이 뭐 자원 있고 먹고 살고 인구만한테 잘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나라나 그러지 않습니까?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다 보면은 이 오른 물가를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 노력하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. 인플레이션은 제가 수차례 제 유튜브나 아니면 저 블로그에도 올렸는데요. 정말 제 살을 썩게 만들고 깎아먹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. 이거를 정말 무섭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코비드로 미국 정부가 돈을 푼다고 했을 때 저거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데 걱정하였고 한국이나 미국도 재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다들 몇 달, 뭐 1년이면 못 내립니다. 이거 인플레이션은요 10년, 20년 걸려도 이게 세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기 전에 이거 못 잡습니다. 뭐 그냥 숫자만 내리고 뭐 데이터만 내리면 되는 건지 알죠? 인플레이션은 그게 아니라 사람 심리다. 사람 심리. 나랑 똑같은 모든 인구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안 사고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없어진다라고 이런 조건은 있지만 아니 누가 안 쓰면은 공장에 누가 만들고 그거 만들지 않으면 노동자 월급은 누가 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거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는 게 아닙니다. 금리 올랐다고요? 안 내립니다. 이게 브라질은요 지금도 기준금리가 14%입니다. 14%. 근데 미국이나 뭐 이런데 4% 올랐네 뭐 하는데 14%요? 지금 브라질? 이게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한 그 은행에서 융자도 제가 얼마 전에 사업 때문에 은행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2% 한 달 이자가 2% 3%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1년 아니 3%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? 36%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우리 브라질에서는 그런 오랜 인플레이션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위험을 알아서 좀 저 같은 나이대 사람은 은행에 돈을 절대로 안 넣어두고요. 그리고 또 은행에서 이런 또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? 돈을 여기서 빼서 돌렸다가 이런 경우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은행을 안 믿습니다. 결론적으로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데 한국이나 이런 데 지인들 보면은 뭐 몇 프로 올랐는데 뭐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뭐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어찌됐건 브라질에서는 지금 그런 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또 달러가 오르니까 어느 분은 야 한국에서 내가 재산을 달러로 환하여 오는데 3년 전 4년 전 바꿔서 브라질 환율이 뭐 만약 배로 올랐다 그러면은 야 옛날에 내가 50만 원 살 수 있는 걸 지금 뭐 25만 원이면 살 수 있네 이런 단순한 생각하고 오시는데 환율이 올랐으면 물가도 당연히 오른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에도 그렇고 브라질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뭐 쉽지가 않네요 하는 게 제가 뭐 되지 마라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딱 대놓고 얘기할게요. 한국에서 그렇게 몇십 년 살았고 브라질에 와서 뭐 직장을 갖든 뭐라든지 뭘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. 아니면 반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. 여기 브라질에 와서 그렇게 뭐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성공 사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지만 어느 부부가 결혼해 살고 애 낳고 살면은 밖에서 모르는 분은 저 집은 화목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들어가다 보면 아는 것과 같이 모든 가족에는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고 일어나가면서 가족을 이뤄나가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그냥 여기서 직장을 얻더라든가 사업하면 한 달에 몇천 불 떨어지지 않나라고 쉽게 하는데 그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모르는 문화와 모르는 언어에서 도전하니까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게 브라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희망이 없는 얘기만 한다. 다시 얘기해서 외국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대한민국 가서 내가 사업하고 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게 쉽나? 그 대한민국에서 말도 잘하고 제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 주거 뭐 주민등록증도 없고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이 외국에서 산다고 한국에서 산다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.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은 소리만 얘기하네요. 그게 아니라 좀 제대로 좀 보시고 좀 노력을 하시고 뭐 노력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말 실수했네요.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좀 한번 또 상기하면서 또 올렸습니다. 다음에 또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좀 정리해서 올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